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원가를 우리가 따지는 거는 분명하죠. 원가를 따지면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원가를 안 따질 때가 있고 따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가를 따질 필요가 없을 때는 30% 미만일 때. 그럴 때는 원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하면 비싸고, 많으면 싸지고. 이게 시장 경제예요. 그럼 원가를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이게 50%, 60%, 70% 되는 사회입니다. 70%. 60%까지도 원가 공개 소리는 아예 입 밖에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70%온 사회에서 옛날처럼 사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됐잖아. 따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다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원가를 따지고 있느냐? 이 근본을 우리가 찾아야지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틀린 건데, 우리가 자영업을 하면서라든지 기업을 하면서라든지 사회 공헌한 게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사회 공헌도가 있으면 거기서 아무리 비싼 가격을 받아도 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사회 공헌도는 없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돈 벌라고만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70% 시대가 되면 그걸 맞춰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렇게 하려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 받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자영업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입 구조라는 게 합리적이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회 같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월급 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우리 수입하고 이 사회에 이렇게 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활동하는 수입하고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추어지어야 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기업에 다니고 이 사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내가 그 활동을 하니까 이 기업의 오너가 우리의 다 질을 모아가 그 대신 사회 이제 그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는 너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 안에서 사회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사회 기여도가 없으면서 너가만 잘 살라고 하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많이 벌었으면 세금을 그만큼 내야 되고 누가 원가를 작게 들이고 더 많은 몇 배를 더 받아갖고 착복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착복을 하는 수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이 사회하고 뭐가 안 맞는, 누가 회사 다니려고 그러겠어요? 다 자영업하지. 그럼 다 자영업을 하면 우리가 잘 될 거냐? 사회 구조적으로 안 맞게 돼가 있는데, 누구는 자영업을 하면서 집 두 채 샀다 그러는데, 우리는 30년을 이게 활동을 하고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우리는 집 한 채도 사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당신들은 바르게 돈 벌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들고, 소비자한테도, 소비자들이 그런 걸 의문을 가지니까 그걸 밝히려고 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 구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교육을 받으면서 뭐가 안다면, 때가 이런 때가 돼갖고 우리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못하게 하네? 그 안에 많이 벌어갖고 공갈을 치든 거짓말을 하든 해가 많이 벌어갖고 챙기고 물러나갖고 자영업을 안 하고 있든지. 지금 이럴 때 자영업을 하니까 그때는 그걸 안 따질 때 돈을 많이 벌게 놔놨고 조금 벌었으면 그걸 갖고 아주 떠있는 일을 하면 다른 식으로 성장을 했으면 원가 공개 안 해도 되죠. 그쪽에 남은 사람들만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피해버렸으니까 안 하면 되죠. 이 사회는 말이죠,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요만한 단계에서 뭔가 하나 나와서 탁 칩니다. 이래. 딱 치는데 이게 뭔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래 탁 돌아 나올 땐 천천히 와갖고 언제 와가 내한테 퉁 받치거든요. 제자리에 있으면 받쳐요. 충격을 받아. 충격을 받으니까 충격 받은 힘으로 또 뭐가 나와서 그러면 이게 더 빠르겠죠. 조금 빨리 와갖고 충격을 팡 줘. 더 세고. 또 미련하게 가만히 요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더 세게 와. 빨리 박아버려. 그래? 부딪히면 내가 상처, 이 안에 골병 들어요. 자꾸 부딪히면. 그러면 내 역할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럼 안 부딪히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갖고요, 싹 돌아 나올까 한 두 번 칠 때까지는 충격이 많이 안 세요. 세 번째 될 때는 충격이 세니까 여기 올 때쯤 돼갖고 싹 올라가요. 그럼 이게 지나가지, 이게. 충격은 평행선으로 그리니까. 여기서 나온 놈은 요선만 그리거든. 내가 성장을 톡 올라가니까 여기로 쓱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살짝 요만한 게 나오죠, 이렇게. 천천히. 이게 한 두 번 받치 보면, 세 번째는 안 받쳐야 되거든. 빠말띠기 한 대 맞아놓고 또 맞으려고 들면. 그럼 내가 발전해갖고 쏙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또 두드리 맞는 거야.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전부 다 까집이 봐라. 요리 되는 거예요. 우리 자영업자가 자영업 하러 나오면 3년 내지 5년 동안은 정부에서 법이 있어도 그렇게 심하게 너희들한테 법대로 안 한다고 뭘 하지 않아요. 한 3년 시간을 주었고 4년, 5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때 버릇으로 살면 이제는 잣대가 들어와요. 법의 잣대가. 잣대가 들어와서 바르게 하는지 틀리게 하는지 검사하러 들어온단 말이죠. 틀리게 하면 이때까지 네가 이게 탈세 해문 것도 지금 다 미겨버려요. 그럼 손 놓으라는 소리거든요. 이때까지 편법으로 살던 것도 다 밝혀내요. 조사 들어오면. 그래갖고 몽탕 해갖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벌금이 나오든 세금 안 낸 거 대가 뭐 내놓으라 하든.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3, 4년 지나면 이제 정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면은 그때는 세무조사를 해도 밑에 건 안 뒤져요. 세무조사도 안 들어오고 한 단 움직이는 데는 세무조사 절대 안 들어와요. 멈추고 오래 있으면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운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술을 한 잔 먹어서 단속이 안 걸려요, 절대로. 2, 3년은 단속이 안 걸려. 희한하지, 왜 그래 피해갈까? 2, 3년 지났는데 그 버릇 그대로 하면 그다음부터 단속이 한번 또 걸려요. 걸리고 나니까 요새 뭐 뻑하면 걸리네, 그만. 자연은 내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운용하거든요. 내가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만져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불평불만은 안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회하고 내하고 어떤 환경적으로 뭐가 안 맞으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은 절대 불평할 일이 없어요. 없는데 불평을 하면 불평하는 사람만 힘들어지지 절대로 그게 다가가는 그쪽에서 힘들어지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무조건 100%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2, 3이 어려워진다. 딱 요거만 기억을 해요. 무조건. 왜? 자연의 법칙의 답이니까. 어거지로 나는 뭐 그래도 불평을 해도 돼. 누구 뭐라 하나? 어려워지죠. 또 불평해. 또 어려워져. 또 불평해. 또 어려워져. 이것이 쌓여가면서 자꾸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언제 보니까 한참 어려워져 있는 거죠. 불평하면 무조건 어려워진다라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의 답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것밖에 길이 없어.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 어려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불평 안 해요. 남 탓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남 탓병이 걸려가 있거든요. 그럼 불평을 많이 했다라는 소리예요. 불평을 많이 해갖고 깝깝하고 어려워졌다는 소리거든요. 어려워져서 지금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불평하는 분류가 70%가 될 때가 있었는데, 이 70%가 이제 불평하는 분류가 30%가 되고, 남 탓하는 게 70% 변했어요, 지금. 농도가 심해졌다는 거죠. 불평, 불만을 하면 내가 어려워지는 수준이고, 어느 선에 딱 가면 남 탓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요때부터는 이게 쌓이면서 내가 자빠져요. 아파진다. 몸이 아파진다라는 거죠. 몸이 자빠지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 어려워지는 건 같이 나눌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어요. 아파가지고 자빠지는 거는 하느님도 니를 도울 수가 없어요. 니 엄마도, 내 자식도, 형제도. 아픈 거는 니가 해결해야 되지. 그거는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요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연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걸 연구 안 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를 그냥 이걸 끌고 나가면 인류가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빨리 연구를 해갖고 인류가 이리 안 되게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인류 지도자들이에요. 먼저 공부시킨다.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육된 사람들이 인류를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미션이 다 들어옵니다, 앞으로. 모든 인류에서 어려운 미션은 일로 들어옵니다. 네가 공부가 돼 있든 안 돼가 있든, 실력이 있든 없든, 때가 왔다. 미션 들어올 때가. 이때는 미션이 안 들어오고, 그냥 너희들이 하는 걸 뒷받침만 해줬는데, 이제는 미션이 들어온다는 게 숙제가 들어와요. 해결 못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죠. 요 미션 들어온 것 중에서 뭐예요? 미국에서 바이든이 우리한테 미국에 지금 일어나는 난민 문제를 좀 대한민국이 해결 좀 해달라고 미션이 들어왔어요. 이거 해결 못하면 한국 깜배요, 이제. 미국이 해결 못하는 걸 우리한테 부탁을 한 거라니까. 이걸 성공을 해갖고 이루어주면 어떻게 되나? 한국이 아주 높이 보입니다. 한국 사람이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걸 성공을 딱 시키면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성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가 나오지 않아요. 미국이 해결 못할 정도면 그거는 지혜로 해결하는 법칙을 못 꺼내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간 정부가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데 한국 정부가 좀 도와달라고 미션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는 그 아프간에도 우리는 찍혀요, 이제. 이게 뜨거운 감자 중에서 뜨거운 감자인데 이걸 만일에 우리가 그 제의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이걸 연구를 해서 지혜로 탁탁 풀어내면 아프간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인류의 영웅이 됩니다. 아프간 적은 뜨거운 감자예요. 세계 누구도 손을 못 대요. 대면 너그만 손해요. 이거는 해결할 사람이 와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미션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미션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국제사회에서 풀지 못하는 걸 우리한테 들어와요. 왜? 국제사회가 다투어갖고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이 우수한 사람이니까 요거 해결해달라고 우리한테 와요. 뭐 왜? 저거는 해결 못해요. 앞으로 인류 혼동이 일어나면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몇 건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그럼 대한민국도 아웃. 요래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의 첫 발이 디디지지를 안 해요. 아프간은 아주 기회가 지금 좋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기에 최고의 기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주는. 그래서 지금 정권을 잡았던 이게 반군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놈이 잡으면 어떻고 저놈이 잡으면 어떠노. 이 아프간을 아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되면 지금 잡은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영웅 만들어주고 국민이 살게 좋게 해주면 되고 세계가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반군 안 반군. 전에 그 정권 잡았던 거는 안 반군이고 지금 반군이에요? 그 사회를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설계를 바르게 해가면 지금 반군이라는 소리 듣는 거야. 그래도 징그러운데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이제는 그 설계를 바로 해갖고 딱 갖다 대밀면 이래서 세계가 인정하면서 세계가 이 나라를 돕게 만들자. 이 지혜로 전부 다 설계를 풀어가면 그 사람들 부정할 방법이 없어. 안 하겠다 할 방법이 없어.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설계해 가야 된다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력이 나와야 돼요. 미션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우유부단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미션이 들어오는 때는 실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우리가 똑똑한 척 했다가 실력 안 나오면 그거 참 이거 신물 먹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 큰 골자를 풀어주면 그 뒤에 걸 못 물으니까 내가 조금씩 보태가 자꾸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주는 것들 몇 번만 풀어주는 걸 딱 듣고 정리를 해버리면 이것이 설계예요. 대한민국 기회의 시간이 온 거죠. 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온 거죠. 후천시대에는 대한민국이 별이 돼야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세계에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이제 왔다. 이때까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내 살 걸 걱정할 때가 아니고 세계 무대가 필요해서 오는 때입니다. 그럼 세계를 만져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공장에서 뭐 만들어 갖고 수입을 몇 번 보는 때가 아니고 그 나라를 통째로 건설을 하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 수입이 오르려고 하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해주는데 결국은 우리 수입은 저절로 떨어지는. 나라를 건설해야 돼 하나씩. 왜? 신도시도 해봤잖아. 공단도 해봤고 신도시도 해봤고 그러면은 나라 하나 이렇게 씌우는 거는 일 없이 전부 다 해본 거지.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국제사회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이 오니까 이런 것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불평을 할 게 아니고 잘 만져갖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가 이런 걸 만져서 정리를 해야지. 그걸 불평을 하면 안 돼. 이해가 됐어요?